햇살이 창틀을 따라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오후 4시. 집안에 흐르는 정적이 귀를 울립니다.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울리던 전자레인지 소리마저 없는 오늘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봅니다. 남편은 오늘도 퇴근 후 골프 회식이 있다며 문자 한 통을 보냈죠. 딸아이는 결혼한 지 2년 차, 아들은 미국 유학 중이니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서진이, 오늘도 별일 없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55세라는 나이가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군요. 예전에는 활기찼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저 피곤함만 남아 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반겨주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요즘은 화장품을 사도 옷을 사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습관처럼 사는 것뿐이죠.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남편의 맥주, 김치, 반찬통. 모두 누군가를 위해 채워두는 것들입니다. 저를 위한 건 뭐가 있을까요?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새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 모습이 왠지 제 마음 같아 쓸쓸해집니다. 비어있는 집안, 저만의 공간이지만 제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핸드폰이 울리네요. 카톡 알림음입니다. 중학교 3학년 2반 동창회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지나쳤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라는 정체성에 갇혀 서진이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어요. 누군가 저를 진이라고 부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네요.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반가운 사람일까? 이 질문이 갑자기 제 가슴을 찌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참여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려놓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네요. 결국 동창회 참여를 확정하고 화면을 끕니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틀을 벗어나는 작은 모험을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원피스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고민했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입구에 들어서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20년 만에 동창회, 과연 저를 알아볼 사람이 있을까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엽니다. 어머, 진이야? 진짜 너구나.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중학교 때 짝꿍이었던 미영이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테이블에는 몇몇 얼굴들이 보이네요.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합니다. 한 바퀴 인사를 나누는데 문득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김도현, 중학교 때 조용히 짝사랑했던 그 아이, 아니, 이제는 56세의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도현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하네요. 어린 시절의 감정이 순간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이야, 너 정말 안 변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도연의 말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집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군요. 술잔이 오가고 추억이 쏟아지는 시간이 흐릅니다. 도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가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묵직하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더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정말 멋진 여자가 됐구나. 도연의 말에 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부끄러울 법도 한데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나를 찾은 것 같아 설렙니다. 동창회는 생각보다 즐겁게 흘러갔고 주변에서는 2차를 가자고 합니다. 대부분 집안일을 핑계로 자리를 떴지만 도연이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라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도요라고 답했습니다. 골목길 작은 술집, 우리는 둘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야기들이 술잔을 타고 흘러넘칩니다. 도연은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혼자 회사와 집을 오가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했지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한 척하는 결혼 생활, 나를 잊고 살아온 시간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 술기운을 빌려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누구랑도 이렇게 편하게 말해본 적 없었어. 도연의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과는 뭔가 다른 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의 그 순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에 취약해진 제 마음이 누군가의 관심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차가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감각이 선명합니다. 도연의 이야기에 웃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시간이 이미 자정을 훌쩍 넘었네요. 평소 같았으면 10시면 집에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슬슬 갈까? 도연의 제안에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술집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도연이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합니다. 걸어가는 내내 우리는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끔 팔이 스치기도 하고 눈이 마주치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진지하고 깊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진이야, 조심스런 질문인데 오늘 더 얘기 나눌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제 일상은 그대로 변함없이 공허하고 외로운 하루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 이상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근처 호텔 라운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제 심장 박동보다 빠릅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라운지에 앉아 우리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에 채워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후회할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요? 도연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그저 오늘 너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그의 솔직함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따스함을 전해줍니다. 도연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혼 후의 외로움,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저를 보고 느낀 설렘까지. 너를 보는 순간, 그때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 도연의 고백에 숨이 멎는 듯합니다. 중학교 때 그가 저를 좋아했다고요? 저는 항상 짝사랑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군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채 다른 길을 걸었다니. 그 생각을 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나도 그때 널 좋아했었어. 제 고백에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죠. 과거에 놓친 타이밍, 그리고 지금 우연히 다시 만난 순간. 이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의 우연한 만남일까요? 대화는 깊어지고 감정은 무르익어 갑니다. 도연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향해 천천히 다가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25살 때도 30살 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55살의 제 가슴을 뒤흔듭니다. 와인 한 잔, 또 한 잔,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시간이 흐르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진이야, 위층에 방이 있어. 가볼까?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쪽에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다른 쪽에는 새로운 감정의 세계로 뛰어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길 모두 후회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택은 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도연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저 순간의 감정일 뿐일까?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섰을 때 도연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문에 갖다 대기 전 그가 저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진이야.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느껴온 깊은 외로움까지. 이 순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위안? 아니면 진정한 감정의 교류? 카드키를 들고 있는 도연의 손이 문 쪽으로 움직이려는 찰나 제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나 아직 잘 모르겠어.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도 참 너답다. 예상과 달리 화내거나 실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해주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무 서두른 것 같아 미안해. 그냥 오늘이 너무 특별해서. 도연이 카드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에서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까지.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었네요. 진이야, 오늘 정말 고마워. 나 이런 감정 오랜만에 느껴봐.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개운한 기분이에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씻겨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와 다른 제 모습이 보입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졌네요. 더 맑고 더 단단해진 듯합니다. 어제의 결정이 후회되지 않는 건 제가 정말 원했던 게 그게 아니어서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심히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커피 한 잔 더 마실래요?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의아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포트를 들고 그의 잔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그랬던 일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일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좀 달라졌네. 기분 좋아 보여.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제와 다릅니다. 그건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어제 호텔 문 앞에서 멈춘 것은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결정이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감정에 정직하게 마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서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지만 제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동네 문화센터에 들러볼 생각입니다.
요가 수업이 있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도자기 공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오고 있네요. 벚꽃이 피기 시작한 가로수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그 전에도 늘 있었던 풍경인데 오늘따라 더 생생하게 보이는 건 왜일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립니다. 도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 그날 고마웠어. 내 말 잊지 않을게. 언제든 연락해. 도연의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강요나 기대가 아닌 순수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해봅니다. 위로 그늘을 넣고 입술에 옅은 색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단순히 화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문화센터에 도착해 프로그램 안내판을 봅니다. 요가, 도자기 공예, 서예, 외국어 수업까지 선택지가 많네요. 망설임 끝에 요가와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2번은 요가를, 1번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기로 했어요. 형식적으로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첫 요가 수업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호흡을 가다듬을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왜 제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학 동창 3명과 다음 주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모두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이야, 내가 먼저 연락다니 무슨 일이야? 라는 농담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건 아닐까요? 누구도 저를 외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세상과의 연결을 끊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흥얼거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노래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네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와 달리 활기찬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와인도 한잔 할까요? 남편의 놀란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심장은 더 이상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기대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요가 수업, 목요일은 아동센터 봉사활동, 그리고 토요일은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제 일주일은 어느새 빽빽해졌습니다. 오늘은 봉사활동 날이네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저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듯해요. 진희 선생님, 다음 주에도 이 책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요청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단순히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센터를 나서는데 우연히 도연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근처 서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이야, 우연이네. 여기서 뭐해? 저는 봉사활동 이야기를 했고 도연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과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들러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도 최근에 지역 아동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신기한 일이었죠. 너 정말 달라졌어. 더 빛나는 것 같아. 도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칭찬에 부끄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때로는 서로의 지지자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과 달리 지금은 모든 순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관계와 활동으로 제 삶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는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아요. 그건 제가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지니 그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종종 주말에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존재를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남편이 문득 요즘 내가 달라진 것 같아서 나도 뭔가 변해야 할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제 모습이 달라졌다며 놀라워했어요. 엄마, 뭔가 젊어진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는 더 들었는데 오히려 젊어 보인다니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제 마음이 더 가벼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올해의 봄은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봄이 왔기 때문일까요?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누군가를 통해 오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내려준 용기 있는 결정에서 비롯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진이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서 말이죠.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의 시작입니다.